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천초등학교 박상현입니다.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2년째 소천초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분천분교에 근무를 했었고 올해는 둔분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바로 이 숫자는 제가 담임을 했던 그리고 담임을 하고 있는 학생 수를 의미합니다. 작년에는 한 명을 담임했었고 올해는 전담이라서 담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학생 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면 서클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서클이라 함은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무언가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를 옮기기 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소천초로 오면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에는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제 착각이었던 겁니다.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니 회복적 생활교육은 그런 서클을 지어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바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의 전환과 관련된 예를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엇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이 유리창 깨진 것과 관련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리실 때든 아니면 현재든 간에 직접 깬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리창을 깬 것을 보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보통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첫 마디가 바로 제가 원하는 첫 마디가 바로 누가 그랬어? 입니다. 이건 바로 회복적 정의의 반대인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그랬는지 확인을 하고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요. 자,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원래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기가 울게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그랬어? 아빠가 혼내줄까? 떼치, 떼치. 아빠가 혼 다 냈어. 걱정하지 마.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것도 역시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대상을 찾은 다음에 그 대상을 혼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작 우는 아기의 마음은 회복되지도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마지막 예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커피를 다른 사람에게 쏟은 경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러면 자, 쏟은 다음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까요? 보통 이렇게 되죠. 커피를 쏟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옷은 많이 안 버리셨어요? 라고 하면 커피를 뒤집어 입은 사람이 괜찮아요. 또는 좀 심하다 싶으면 이거 좀 치료 좀 해야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당사자가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건 바로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교육 경력이
6년 차입니다. 실제 교육 경력 6년 차인데요. 그 중에 학교 폭력과 생활 업무를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길라잡이는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것이 많구나 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 이 커피의 예를 한번 여기로 가져와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길라잡이에 따른 사안 처리 방법입니다. 커피를 쏟았어요. 그러면 당사자간 서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쏟아서 생긴 피해를 바로바로 확인해서 긴급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안 조사를 합니다. 커피를 쏟은 게 바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그다음 피해를 입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옷은 얼마나 버렸는지, 또는 그 당시 있었던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를 쏟은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세탁비 5만원. 여기에서 빠진 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커피를 쏟은 사람과 커피를 뒤집어 입은 사람의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학교 폭력 업무를 하면서 이런 빠진 거, 이런 관계 회복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바로 이런 책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이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로 제가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느끼게 만든 회복적 생활교육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요, 회복적 정의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반대인 응보적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보적 정의는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상처 회복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 업무를 하면서 생활지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 생활지도란 말은 교사의 권위에 의존한 처벌과 통제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생활지도란 말 대신 생활교육이란 말이 많습니다. 이는 전반적 생활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응보적 정의는 누가 가해자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회복적 정의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 자발적 책임,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정의 회복입니다. 이는 회복적 질문의 5가지 기본 틀에서 더 구체화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상황 이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영향 파악, 이번 일로 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자발적 책임, 피해 관계 회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관계 설정,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성장의 기회,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라는 이 5가지 기본 틀을 통해서 회복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접근 방식인데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아랫부분부터 보시면 차례대로 갈등 예방 단계, 중간에 사소한 갈등 단계, 마지막은 심각한 갈등 단계입니다. 왼쪽에 대상을 보시면요. 맨 아래 갈등 예방 단계는 학교 전체 100%고요. 두 번째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목표 그룹 10에서 20%.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소수의 1에서 5%인데요. 흔히 선생님들께서는 학기 초, 학년 초부터 이 소수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1에서 5%의 집중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습니다. 소문을 많이 듣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시는데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집단이 바로 전체 구성원이거든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그 갈등 예방 단계에서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평화적 하부 구조를 먼저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아래 두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먼저 갈등 예방 단계에서는 서클 운영, 피스 평화 명상, 비폭력 대화이고요. 사소한 갈등 단계에서는 회복적 대화와 공동체 문제 해결 서클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등 예방 단계에서의 서클 운영입니다. 흔히 서클이라 생각하시면 폭력 서클이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클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요. 이 서클에 원칙이 있습니다. 토킹 스틱. 토킹 스틱은 선생님이 의미를 부여한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하셔서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또 이 서클에서 다뤄줬던 이야기는 절대로 비밀입니다. 바깥으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클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게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 학급 자치 서클, 수업 서클, 교사 서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 정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급 자치 서클인데요. 저는 6학년 첫날을 배경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순서는 마음 열기, 여는 질문, 공동체 놀이, 주제 질문, 주제 활동, 닫는 질문인데요. 마음 열기에서는 환영의 말, 서클의 목적과 서클의 약속 확인하기, 토킹 스틱 소개하기가 있고요. 여는 질문은 6학년 첫날 감정을 느낀말로 표현하기입니다. 공동체 놀이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놀이도 괜찮습니다. 전 텔레파시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주제 질문은 5학년 때 가장 기억나는 일 말하기인데요. 그래서 6학년 주제 활동은 6학년의 학급 공유 목적 6학년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과연 학생들은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정해보고요. 닫는 질문으로 가서 활동을 통해 새로 깨닫게 된 점과 배움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서클을 닫습니다. 그럼 실제로 서클 운영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이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인데요.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은 각각 체크인 서클은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서클 활동이고요. 체크아웃 서클은 어떤 활동을 다 마친 후에 하는 서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체크인 서클을 월요일 아침 1교시 시작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체크아웃 서클은 금요일 6교시 수업 다 마친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을 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국어 시간 시작 전에 체크인 서클을 하고 국어 수업을 마치고 체크아웃 서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피스 평화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평화 명상은 그 피스라는 게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5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와서 만든 말입니다. 그 5가지 단어는 바로 Power, Echo, Art, Contact, Edu인데요. 차례대로 보시면 파워 명상은 사람에게 활력소를 주는 명상입니다.
그 시나리오 같은 건 제가 따로 시간 날 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명상은 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소중함, 자연 속의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는 명상인데요. 생명 존중 교육과 연관지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트 명상은 자기가 미래에 되고 싶은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보고 또 강력하게 상상해서 실제로 자기가 미래에 그렇게 된 모습을 강력하게 상상해서 실제로 장래의 희망과 가까이 가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명상입니다. 컨택트 명상은 최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컨택트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친구들끼리 신체를 서로 접촉을 한 뒤에 그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교감해보는 그런 실습입니다. 주로 등끼리 마주치거나 또는 손을 잡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교감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듀 명상은 성공을 한 위인의 말을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극이 되게 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크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관찰은 말 그대로 자신이 보았거나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걸 의미하고요. 느낌은 그 관찰에서 자신의 느낌을 자각하는 걸 의미합니다. 욕구는 그 느낌 뒤에 있는 욕구를 발견하는 걸 의미하고요. 부탁은 상대가 부담 없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비폭력 대화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회 연습을 위해서 약속을 정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자 귀찮아서 안 오겠다고 한다. 만약 그 학생이 빠지게 되면 여러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상황이다. 인데요. 일반적으로 폭력적 언어는 이렇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뭐가 되는데? 연습 안 하면 무대 어떻게 서? 당장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비폭력적 언어는 과연 어떤 걸까요? 관찰. 네. 귀찮아서 안 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 내가 당황스럽고 서운했어. 속상했어. 실제 욕구. 함께한 약속 시간에 모여서 즐겁게 연습했으면 좋겠어. 부탁. 어떻게 생각하니? 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연습을 좀 더 해보시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장난치면서 사진을 대충 찍을 때고요. 두 번째는 연락도 안 되고 집에 늦게 들어올 때입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까? 예, 폭력적 언어부터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 있죠. 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비폭력 언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찰이 좀 이렇게 말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네. 사진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왔네. 그래서 내가 아쉽고 너무 속상해. 소중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신중하게 찍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금 몇 시야? 휴대폰 내다 팔아버렸어? 난 네가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너무 걱정이 되고 연락이 없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 네가 안전한 게 중요하거든. 내 얘기 들으니 어때? 앞으로 늦게 되면 연락해 줄 수 있겠니? 자,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갈등이 좀 안 생길 수 있겠죠? 연습을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사소한 갈등 단계에서 회복적 대화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 한 명과 대화하는 경우인데요. 크게 대화 준비, 대화하기, 대안 찾기 단계입니다. 대화 준비는 바로 대화를 하시면 안 되고 대화 준비가 필요한데요. 심호흡, 산책, 음악, 명상 등의 방법으로 평정심을 찾으시고 학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대화로 나누려고 하는데
수업 다 마치고 나서 10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어? 라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대화하고 싶은데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전에 배웠던 비폭력 대화 방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되돌려주기가 중요한데요. 학생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의 말이 맞는지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너가 말하는 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니? 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는 학생에게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에게 선생님이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해서 서로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잘 되셨으면 대안 찾기 단계로 가서 속 깊은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하면 그 방법도 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대화 준비 단계에서는 당장 준비를 하겠다고 흥분된 상태인데 가서 하면 오히려 싸움이 날 수 있고요. 안 됩니다. 또 대화하기 단계에서 학생이 침묵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학생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대안 찾기 단계에서는 대안 찾기뿐만 아닙니다. 어쨌든 대화하기 전체에서는 시나리오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학생 2명이 다투었어요. 학생 2명과 이상과 회복적 대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순서는 같습니다. 대화 준비, 대화하기, 대안 찾기입니다. 특히 대화하기 단계를 한번 보시면요. 대화 규칙을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책임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학생 A와 B가 있으면 각각에 물어서 되돌려주기 기법을 계속 써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나리오 순서가 100%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반 친구들끼리 운동장에 모여 술래잡기를 하기로 하였다. 친구들이 모두 모였는데 종구와 동우가 싸우고 있었다. 종구와 동우는 라이벌 관계인데 서로 자기가 술래를 하겠다고 우기다가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구는 동우에게 반장이면 다야, 나대지 마! 라고 욕을 했고 이 말을 들은 동우가 종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순서에 의거해서 또 학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회복적 대화를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2명이 싸웠다고 해서 그 영향을 2명만 받은 게 아니고 이 2명에 속한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동체 문제 해결 서클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갈등의 당사자가 화해하고 공동체에 끼친 영향에 대해 나눌 때라고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 내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담 시간만 되면 싸워서 수업이 힘들 때, 따돌림과 왕따로 학급 구성원끼리 관계가 깨졌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상황 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영향 파악, 누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물어보시고 자발적 책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계 설정, 재발 방지, 회복적 노력.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마지막으로 성장의 기회는 배움 나눔 느낀 나눔. 이번 모임에서 새롭게 배운 게 무엇인지, 오늘 마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5가지 물음을 통해서 공동체 문제 해결 서클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때까지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는 응보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100%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응보적 정의가 너무 만연해 있고 이걸로 인해서 놓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를 가져와서 함께 이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함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뭐 탄수화물 줄이고 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라 라고 하지,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단백질만 섭취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얘가 적절했는지 안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복적 정의라는 것도 우리 생활에는 필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보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아이들을 위한 생활교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게 바로 표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그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토시 안 틀리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피해 학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관계를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자발적 책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게 바로 심각한 갈등 단계인데요. 심각한 갈등 단계는 사전 모임, 본 모임, 사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사전 모임에서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따로따로 만나셔서 사전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조정자가 직접 분석을 다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본 모임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후 모임은 이 본 모임이 잘 진행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본 모임에서 약속했던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나중에 모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실 조정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조정은 당사자들 간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있는 거지, 이 조정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최근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이 학교폭력 법안이 좀 개정이 되고요. 사안 처리가 방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조금 관계 회복의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조건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는 도중에 얼마든지 회복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업무를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